경매에 나왔던 그림이니까 홍료투선이라는 그림을 놨고, 홍료가 뭐냐면 가을 매미는 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사한 성림안선이고, 이쪽이 홍료. 겸재정선생의 세 번째 매미 그림은 이 그림에 나오는 매미도 결국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다 화첩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한옥도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파주인데요. 이게 전라도 쪽에 있는 한옥을 도시대 한옥을 또 옮겨다 놓은 거죠. 날씨 무지 덥네요. 온통 매미 소리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가의 매미 이야기 그가입니다. 오늘도 조선 매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조선의 매미 그림 속에서 조선시대 문이나라든지 그런 그림 속에서 매미들을 발견한 소리들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로 겸재정선생의 매미 그림들을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겸재정선 선생 그러면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40세까지 관직을 하지 못하다가 40세 이후에 뭐 하양현감이니 양춘현감이니 이렇게 관직을 꽤 많이 하셨다 해서 아주 나이 드실 때까지 관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관직을 했을 때의 것보다는 이분이 남기신 그림들로 더 유명하죠. 그래서 이미 40세에 관직에 오르기 전에 이미 30대에 이미 진경산수의 대가로 꽤 명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에 관직에 오르면서 지방직을 두루 다니면서 지방마다 가면서 도첩, 그러니까 화첩을 남겼어요. 뭐 영남화첩이니 뭐 충청도 쪽이라니, 심지어는 퇴직하신 나이가 아주 꽤 들었을 때는 북쪽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꽤 많이 다니셔가지고 화첩을 많이 남겨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제 진경산수란 게 그 이전까지의 그림하고 차이가 있죠. 진경산수는 눈으로 직접 그리고 관찰을 해서 풍경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 전까지 남종환이 북종환이 해서 머릿속에 있는 관념 속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그래서 남이 그림을 그린 걸 보고 다시 또 그림을 그린 그림 풍토하고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겸재정선생이 매미 그림들을 꽤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겸재정선생이 남긴 그림 얘기 좀 더 하자면, 그 겸재정선생은 세 폭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 홍료투선이라는 그림을 남겼어요. 홍료투선이라는 그림을 남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송림한선이라는 그림을 또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건데, 이제 홍료투선과 비슷한 구도의 비슷한 식물들이 나오고 비슷한 곤충이 나오는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그림 얘기는 좀 뒤에 설명하고요. 먼저 홍료투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홍료투선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홍료가 뭐냐면 엽기라는 식물입니다. 엽기라는 식물은 아마 시골 같은 데서는 그 흔한 식물인데요. 요렇게 꽃인가요? 꽃이자 뭐 열매인지 모르는데 요런 게 있는데 논두렁 같은 데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거를 갖고 갈아가지고 물고기가, 이게 매운맛이 있죠. 매운맛이 있어서 이거를 물에 풀면 물고기가 막 뜬다고, 그래서 물고기 잡을 때 썼다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홍료와 홍료 줄기에 앉아있는 매미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매미는 제가 볼 때는 참매미로 추정이 돼요. 사실은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추선이란 말은 가을 매미란 뜻입니다. 가을 매미라고 하면 10월 정도를 말하는 건데, 10월에 매미가 볼 수 있는 건 너털매미, 그러니까 털매미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또 늦게 출현하는 매미가 털매미 종류인데 너털매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너털매미하고 다른 종류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엽기가 이렇게 펴 있는데 여기에 가는 가지에 매미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엽기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게 언제냐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풍경을 관찰한 건 10월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추선, 그러니까 가을 매미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여기서 보면 이게 결국 종류는 보니까 제가 나중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참매미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이 홍료와 추선을 연결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관찰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구성이 맞지는 않아요. 가을 매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너털매미 뿐인데 이 너털매미와는 좀 구분적으로 날개 같은 걸 확인해 보면 너털매미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진경산수일지라도 이게 문인화이다 보니 이 그림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의 어떤 뜻을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이 그림, 이런 그림들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송림한선이라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한선에서 한선도 결국에는 가을 매미, 그러니까 추운 매미라는 뜻이니까 한선이라는 것도 결국 가을에 발견된 매미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송림 한선도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소나무에 가른 가지에 그 매미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매미가 홍료투선에 그려져 있는 매미와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나중에 비교를 해드릴 텐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아마 매미의 한 가지 종류를 관찰을 하시고 그 주요 특징을 잡아서 매미 그림을 연습을 하셨을 거고, 그 매미를 자기가 그리는 매미 그림마다 안치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매미 종류마다 생김새가 좀 다른데, 어저께 을봉 김인관 선생님 그림에는 이게 보니까 MM이 스타일이잖아요. 얘는 참매미 스타일인데 또 두 그림의 거의 복사본처럼 이렇게 앉아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매미를 진경으로 관찰을 하였대 이 풍경을 실존하는 게 아니라 했던 본인이 막 목격했던 광경이 아니라 본인이 그림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좌우간 여기서 앉아있는 종은 참매미였기 때문에, 근데 이 참매미는 심사정생 그림도 그렇지만 참매미가 대부분의 조선 문인화에서 등장하는 주요 종입니다. 그 점이 하나 확실히 확인이 되고요. 고추 먹고 맴맴맴에 등장하는 정겨운 참매미 소리. 신경 선생마저도 결국에는 다 이걸 그렸으니까요. 근데 송림 한선에서 이 뜻은 뭐냐면, 한선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즉 그림이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송림 한선 또는 홍료투선, 그래서 투선이나 한선 같은 말인데, 당시 사람들은 가을 매미는 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료투선이나 송림 한선 모두 다 가을 매미만 그렸는데, 이유를 보면 이 메시지 속에 이 사람을 어떤 특징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선이라 하면 울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선소리라든지 다른 소리라든지 우려할 때 울지 않는 사람,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이 이 송림에 앉아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쪽이 송림 안선이고 이쪽이 홍료투선입니다. 근데 배경은 다른데 여기 나오는 매미는 거의 판박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는 겹쳐서 보면 거의 복사했을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미를 그린 방향이 항상 등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사실은 나무 위에 있는 매미라면 앵글을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옆으로 본다든지 밑에서 위로 본다든지. 근데 이거는 잡아서 매미를 관찰을 하시고 매미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걸 매미를 묘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매미들은 등판의 무늬가 조금 다르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참매미라고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김재성 선생의 매미 그림으로 소개시켜드릴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저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실제로 인터넷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래요. 근데 이제 2020년에 서울 옥션에, 그러니까 경매에 나왔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나왔던 그림이니까 사실 따지면 이 제목이 그냥 소충도라고 하면 돼 있지, 송림 한선인이 뭐니 이런 명칭이 없어요. 이유는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다 화첩에 포함되어 있어요. 화첩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글과 함께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림의 제목이 붙은 거고요. 이 그림은 아직 그게 없는 상태죠. 누군가 연구를 좀 더 하면 이름이 붙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결국에는 홍요추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엽기에 앉아있는, 엽기에 대롱에 앉아있는 매미를 그렸어요. 다만 차이는 홍요추선에는 다른 곤충이 안 그려져 있어요. 다른 식물이, 다른 동물도 안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참개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인지 팥종이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양한 곤충을 다 포착했다는 거고, 여기서는 매미만 딱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분명히 뭔가 메시지성이 있습니다. 이 매미는 메시지가 없지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요추성과 유사한 그림이라고 했던 이 그림에 나오는 매미도 결국 참매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흐려서 그런데, 이 진폰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근데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매미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참매미로 추정이 됩니다. 김재수생은 참매미를 참 많이 그렸죠.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MM이보다 더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종이 참매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참매미라 조선시대 우체종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 말씀드렸으면서 다음에 말씀드린 심사정생의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참매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견제정선쌤의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재미있는 뜻, 그리고 나오는 매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선시대 참매미 정말 아침마다 대단했습니다.